몇 년 전에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으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생리가 나오지 않았고 변비, 탈모, 소화불량, 두통, 만성 질환을 달고 살았었는데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고 원래 식단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제가 겪었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미디어가 유포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정보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작용 간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먹어야 할 음식들의 종류, 그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양학의 전문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견해에서 저의 일화를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콩이랑 두부입니다. 제가 프로 다이어터 시절에 두부를 달고 살았었어요. 밥 대신에 두부를 건강한 탄수화물 겸 단백질로 채웠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콩이랑 두부가 여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 때문이래요.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뭐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있죠. 걔랑 화학적인 구조가 완전 비슷해가지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린대요. 문제는 에스트로겐이 붙어야 하는 그 수용체에 대신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화학적인 작용들을 이제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가 대신 붙어버리니까. 이소플라본을 넘어서 또 두 번째 안 좋은 물질이 뭐냐면 렉틴이라는 애가 있대요. 이 렉틴이 쉽게 말해서 식물의 방어 무기래요. 진화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의 원인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도 결국에 인간처럼 내 씨앗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보존되고 멀리 퍼뜨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식물의 입장에서는 다리가 달리지도 않았고 날개도 없으니까 동물이나 곤충한테 잡아먹히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렉틴이라는 물질인데요. 렉틴을 먹으면 동물이나 곤충 애들이 소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식물을 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야, 내 씨앗 먹으면 너 큰일 나니까 앞으로 내 씨앗 먹지 마 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게 렉틴이라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어떤 해가 되냐? 장벽에 빵꾸를 냅니다. 구멍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멍 사이로 쓸데없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박테리아 찌꺼기도 들어오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오고 오만 물질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이상한 애가 나타났다, 애를 공격하자. 그래서 이런 침입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물론 렉틴이라는 애는 가열하면 많이 날아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소량의 렉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은 물질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렉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터 시절에 매일마다 아침에 두유를 한 팩씩 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생리 주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부정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두유를 끊고 나니까 그런 질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저의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콩 없이 못 산다, 나는 두유, 낫또, 뭐 두부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해외 직수입 제품 대신에 유기농을 드세요. 수입콩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변형된 GMO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이게 보존이 돼야 되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 것도 문제고 어쨌든 유전자가 변형된 거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내성을 키우지 못한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교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샐러드랑 생채소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로 렉틴이라는 성분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뭐 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처럼 씨앗이나 껍질이 있는 애들은 그 부위에 렉틴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지 영양소가 많은 거 아니냐, 풀떼기만 먹어야지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다이어터 시절에 포케 정말 자주 먹었고 루꼴라 같은 채소에다가 방울토마토 올리고 치즈 올리고 이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나면 내가 렉틴이
힘이 든 집합제를 먹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채소 자체가 성질이 굉장히 찹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자 몸은 따뜻해야지 순환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또 살이 빠지는 몸이 된다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먹다 보면 위가 차갑게 식어서 대사도 떨어지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채소를 드실 때는 좀 익히거나 데쳐서 드시는 방법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외부에 있는 렉틴들은 날아가고 안에 있는 영양소들은 남아있는 채로 채소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채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으로 먹었을 때 렉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나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껍질을 벗기거나 씨앗을 좀 제거를 하고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매일 아침에 먹었던 게 통밀 식빵에다가 뭐 땅콩버터 바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통밀 식빵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흰 빵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많고 단백질이 많고 혈당을 덜 올려서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통밀 식빵이 흰 빵보다 더 최악이다. 통밀식빵은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에 렉틴보다 더 최악인 물질이 있습니다. WGA라고 소맥 배아 응집소? 라고 한대요. 렉틴은 장벽에다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서 단백질을 통과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WGA라고 하는 애는 자체가 크기가 작아서 장벽에 손상이 없어도 이거를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있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통밀식빵을 계속 먹으면 몸에서 안 좋은 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제일 문제인 거는 얘가 인슐린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인슐린인 척 하면서 인슐린 수용체에 착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원래 인슐린이 들어가서 우리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얘가 대신 붙어버리니까 에너지는 안 타고 계속 지방이 축적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통밀식빵을 먹는 게 오히려 더 몸을 살찌게 만든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한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전에 특권 계급들은 흰빵을 먹고 현미랑 통곡물로 만들어진 갈색빵은 소장농들이 먹었대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건강하다고 신뢰하는 것들을 특권 계급들은 먹지 않았을까? 흰빵이 더 건강해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정제하는 것 자체가 껍데기에 있는 안 좋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장을 편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는 섬유질이 가득하니까 통곡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껍데기에 있는 게 우리 몸의 소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오히려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농부는 곡물, 옥수수, 콩을 이용해 가축을 살찌운다. 당신은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말들은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을 대비해 살찌우려고 귀리를 먹는다. 당신은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의 연장선으로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저도예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오나오, 오트밀죽 이런 거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오트밀이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오트밀을 먹는 이유도 흰쌀밥에 비해서 혈당을 덜 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잖아요. 근데 이 귀리 자체를 만들 때 납작하게 말리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뭐 설탕이랑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정제 탄수화물만큼 혈당을 올린다고 합니다. 오트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생으로 먹지 않잖아. 과일 추가하고 꿀 추가하고 그래놀라 추가하고 온갖 토핑들을 다 얹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오트 우유 이런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트 우유라는 것 자체가 우유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갈아서 만든 거라서 몸의 흡수도 빠르고 혈당도 훨씬 빨리 올린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 그럼 뭘 먹어야 되냐 대체? 흰쌀밥을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다이어트 할 때 흰밥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이걸 먹으면 내가 돼지가 될 것 같고 살 빠지는 몸이 절대 될 수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믿는 흰빵, 흰쌀밥 이게
더 건강하다. 오트밀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틸컷 같은 거 있잖아요. 최대한 가공 덜 된 거. 그런 걸 드세요. 퀵 오트를 드시면 당 지수가 흰 쌀밥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트밀을 정말 살을 빠지기 위한 목적으로 드시고 싶다면 계란이랑 고기같이 살이 찌지 않는 것들과 곁들여서 드세요. 과일이랑 꿀이랑 같이 먹어서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과거의 저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이라고 하면 우유, 그릭 요거트, 치즈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일단 유제품이 안 좋은 게 보통은 락토스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스가 차서 안 좋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카제인이라는 애 때문인데요. 우유를 먹으면 턱주름이 나거나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다 하면은 보통은 얘 때문입니다. 근데 카제인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A1이고 하나는 A2인데 마트 같은 데 가면 A2 우유라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조금 더 비싼 애인데 걔를 드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우유는 A1이라는 카제인이 들어있어요. 우유를 이제 소화시키는 동안 장 속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베타카소모르핀이라는 안 좋은 렉틴 같은 단백질이 나온대요. 위장장애나 일형 당뇨병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거고, A2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낫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우유를 끊고 나서 생리통도 훨씬 덜해졌고 설사도 이제 안 하고 피부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다이어트 분들 그릭 요거트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음식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매일 드시고 있는 주식 같은 음식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고 나시면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어라, 그만 먹어라가 아니라 건강하다고 맹신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거는 원래 우리가 먹던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고 미디어가 유포를 하고 대체품들을 자꾸 찾는 거란 말이야. 내 식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지 다이어터 식품에 의존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몸에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 몸에 어떤 짓을 하는지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엄청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거잖아요.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거나 좀 나누고 싶은 일화가 있다 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